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전라남도 고흥의 괴담. 이번 이야기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었던 후인병의 이야기입니다. 경상과 고흥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신기하게도 앞에 나왔던 귀신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후인병이 중학생 때였다고 하니 98년쯤이겠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후인병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마을 저수지 뚝가에 있던 밭을 갈면서 경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후인병도 할머니 옆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후인병이 살던 마을은 산과 산이 만나는 계곡을 등 뒤로 두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생긴 저수지를 등지고 멀리 국도를 바라보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후인병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연세도 오래되시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극구 말리셨지만 할머님은 항상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저수지 앞밭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방학 때문에 집에 있던 후인병의 할머니를 따라서 밭에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뒤쪽 산 쪽에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날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자 후인병은 비를 피하기 위해 할머니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할머님은 산쪽 저수지를 응시하시면서 우두커니 앉아서 오른손에 쥔 호미만 연신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지켜들면서 빨리 꺼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겁을 먹은 후인병은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 왜 그러냐 얼른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후인병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이상하게 생긴 년이 저쪽 계곡에서 내려오더니 저수지를 따라 원을 돌면서 저수지 중간에서 한 바퀴 돌더니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저수지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름에 쓰는 모기향같이 코일을 돌면서 할머님께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인병에게 말씀하시길 저 년이 이제는 두기에서 내려오려고 한다. 순간 오싹한 느낌에 후인병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도 상당히 거세져서 강하게 몰아쳤고요. 그때 후인병의 아버지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차를 몰고 왔고 후인병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차문을 활짝 열고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 소리를 크게 켜고 경적을 빵빵 거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까 내려왔던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저수지를 돌면서 산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인병은 새벽녘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응시하던 할머님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공포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에 대입시험 때문에 저수지로 뛰어들어 자살한 여고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때 그 여고생의 귀신이 산속에 있다가 할머님을 보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예지몽. 내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야. 할머니는 일종의 예지몽을 꾸셨던가 봐.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해주신 얘기, 아빠가 해주신 얘기가 섞여 있어. 할머니 시절엔 딱히 신랑 신부 얼굴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선봐서 결혼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결혼하셨어. 어느 날 처녀 시절에 할머니는 꿈을 꾸셨대. 곱상하게 훤칠한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집에 왔대. 꿈에서도 요즘 선 얘기 오가는데 이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일까 생각하셨다는군. 며칠 뒤 집안 사람들이 부산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길래 슬쩍 빠져나와서 담 너머로 누가 오나 보셨대. 그랬더니 며칠 전 꿈속에 그 남자가 정말 말을 타고 오고 있더라는군. 그 남자가 우리 할아버지셨어. 두 분이 결혼하시고 할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할아버지 가게가 들어갈 건물이나 땅을 하나 사려고 하셨대. 할아버지가 건물이나 땅을 보고 다니던 중 할머니가 꿈을 꾸셨어. 집에서 멀지 않은 번화가에 어떤 한 곳에 불이 나서 활을 타고 있는 꿈이었다지. 잠에서 깨신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이런 곳을 보았는데 불에 타고 있더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를 데리고 건물을 보러 가셨대. 그리고 정말 꿈속에서 불타던 그 장소를 발견하신 거야. 그래서 그곳에 건물을 올려서 가게를 내고 다른 가게들도 세를 받았어. 할아버지 사업은 엄청 잘 되어서 아빠가 잘하실 때는 그 도시에서 최고 유지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죠. 그리고 할아버지 쪽
가까운 친척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묘를 쓰게 되었대. 당시 할아버지는 일 때문에 타지에 출타 중이셨는데 그 친척이 안 그래도 오늘 내일 하셔서 미리 묘 자리를 봐놓고 가셨다는군. 그런데 그때 집안에 다들 타지에 나가 있거나 했고 묘를 쓸 때 봐줄 만한 남자 어른은 한 명만 계셨던 모양이야. 이 남자 어른은 평소엔 멀쩡하신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호구한 날 술에 취해 계셨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떠나시기 전 미리 묘는 여기에, 관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정해주고 가셨대. 친척 어른은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세상을 뜨셨고 그래서 묘를 쓰게 되었는데 그늘도 그만 고주망태가 되셔서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향대로 관을 묻지 않고 대충 일을 진행시켜 버리셨다는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 꿈속에 웬 묘와 관이 보이셨대. 관이 뭔가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아닌, 반은 그 자리에 있는데 반은 원래 있어야 할 것 같은 자리가 아닌 쪽으로 걸쳐져 있더라나. 그런데 이 똑같은 꿈을 한 세 번 꾸신 모양이야. 할아버지가 드디어 돌아오셨을 때 말씀드리니까 바로 무덤으로 가셔서 파보라고 했더니 관이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모양 그대로 애매하게 묻혀 있더라는 거야. 묘지기들이 기절초풍을 하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날 그분이 너무 취하셔서 빨리빨리 끝내라고 성화를 부리시는 바람에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자기들도 찝찝하던 차였대. 그래서 다시 관을 제대로 놓고 묻었다네. 할머니도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으셨고 할머니가 시집 오시고 얼마 뒤에 할아버지가 집을 새로 크게 지으려고 땅을 보고 다니셨대. 할머니 꿈에 처음 보는 동네에 넓은 공터가 보이더라는군.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집 더 보러 가실 때 데려가셨대. 그리고 꿈속에 그 공터를 보고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고 해서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으셨었다지. 지금의 큰댁이야. 내가 알기로 우리 집안에 할머니 말고 예지몽을 꾸는 사람은 딱히 없어. 할머니한테 신기가 있으셨던 것도 아냐. 나도 전혀 그쪽으로는 없고. 우리 아빠가 좀 기가 남다르신 분이긴 한데 예지몽을 할머니처럼 계속 꾸시진 않아. 내 태몽이랑 몇 가지 좀 신기한 꿈을 꾸신 건 있지만 내가 양력으론 2월생이고 음력으론 정월생이야. 예정일은 3월 초순이나 중순이었대. 그런데 내가 태어나던 해에는 정월생이 가장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이미 병원에선 음력 2월생이 될 거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아니다. 정월에 태어날 거다. 두고 보라고 하셨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감이 온다면서 정월 말에 태어날 거라고 하셨다는군. 난 실제로 병원 예상보다 좀 일찍 태어났어. 음력으로 1월 거의 끝에 태어났으니 할머니 말씀이 맞으셨던 거지.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 그냥 평범하고 좋은 할머니셨고 특별히 점을 보러 다니신 적도 없어. 절에는 꾸준히 다니셨지만 말이야. 세 번째 이야기. 인형. 유치원을 다닐 때 친하던 친구가 있었다. 같은 반이라서 사이좋게 지낸 데다 집도 가까워서 다음 해가 되어 유치원 반이 갈렸지만 집으로 가며 놀았다. 당시에 리카 인형의 친구라며 새로 발매한 이즘이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내 이즘이 인형을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기를 바래다 주면서 걔 한가운데서 눈치를 챘거든. 그래서 대판 싸웠어.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거라 툭탁툭탁 때리고 차고 울며불며 난리를 부렸는데 이즈미를 둘이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손에서 빠져 찻길로 떨어졌어. 그런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차에 깔려서 한쪽 다리가 빠진 데다 부숴주고 말았지. 그 후 걔랑은 절교하고 안 놀기로 했는데 어린애다 보니 슬슬 잊을 쯤 되었을 때 그 아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직 다리가 뜯어진 인형을 안 버렸으면 아줌마에게 주지 않겠냐고 하셨어. 미련이 있어서 버리진 않았지만 차에 치여서 흔들흔들거리고 한쪽 다리는 박살나서 고칠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 그런데도 꼭 갖고 싶다고 하며 대신 새 인형을 사라며 돈을 주고 부서진 인형을 가지고 가셨어. 그 아이랑은 그렇게 절교한 채로 끝났는데 수년 후에 초중고 내내 그 아이와 친구였다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오컬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실화 괴담을 이야기하자. 뭐 그런 걸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내 친구가 어릴 때 다른 친구 인형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인형에게 저주를 받아 같은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엄마가 그 인형을 얻어다가 절에 가져가 주지 않았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인형은 새로 나온 마론 인형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세한 부분을 맞춰보니 아무래도 내 인형이란 걸 깨달았어. 사고가 날 때 상황도 그렇고 상처 크기도 큰데다 잘났지도 않고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인형을 얻어다 절에 가지고 간 후로는 엄청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그녀가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며 들려줬을 땐 흉터도 안 보였고 크게 다친 걸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동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인형과 그 상처를 연결지어 생각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아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나도 모르겠어. 덧붙여서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주신 돈은 우리 엄마가 꿀꺽하고선 나에게 새 인형을 사주진 않으셨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